네, 안녕하세요. 강정호 표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각종 우리 토지보상법에 있는 이제 비교 쟁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뭐 잘 안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공부하는 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 전후에 이제 타인 토지 출입에 대한 비교죠. 우리가 보통 타토출이라고 하는데, 자, 타인 토지 출입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업 인정 고시 전에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과 사업 인정 고시 이후에 토지물건 조사 작성 및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위한 출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토출은 사업 인정에 의한 토지물건 조사권 부여로서 사업 인정 후에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공익사업의 신속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죠. 토지보상법상의 타인토지 출입 규정을 보면요, 사업의 준비를 위한 구조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를 위해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해서 측량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출입하고 날 5일 전까지 그 일시와 장소를 시장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12조에서 장애물의 제거죠. 소유자 등의 동의 또는 시장 등의 허가를 얻어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27조 조소 작성을 위한 타인 토지 출입이 있습니다. 사업 인정 고시 후에는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준비나 토지 물건을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타인 토지에 출입해서 측량 조사할 수 있으며, 토지보상법 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은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 공통점으로 본다고 하면요, 우리가 법적 성질, 첫 번째 법적 성질에서는 사업 인정 전후의 타토출은 사업 시행자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기타 물건의 재산권에 대해서 공법상 사용권을 설정하고요, 그 사용 기간에 이를 방해하는 권리 행사를 이제 금지하는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고,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 조사하는 행정 조사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실보상 규정이 있죠. 9조, 12조, 27조에는 타인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규정하고 있고요. 손실을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의 협의에 의해서 하고요. 협의가 불성립되면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의 공통점으로 보면은요, 10조, 13조 준용하도록 되어 있죠. 양절차 공의,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날에 5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시장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받은 시장 등은 지체 없이 공고하고 점유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출입이 제한되고, 출입 시에는 증표 및 허가증을 휴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인 의무의 벌칙 규정이 있죠. 11조, 제 97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시행자 출입 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는 200명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차이점이 있죠. 첫 번째 목적상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업 인정 전 출입 조사는 공익사업의 준비 절차로서 공익사업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죠. 즉 공익사업의 실시 및 수용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사업 시행지를 획정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요, 사업 인정의 출입 조사는 사업의 준비나 토지 물건 조서 작성 및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위함입니다. 토지 물건 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수용 절차에서 분쟁 예방과 토지 수용인의 심리 재결의 신속 완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출입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요, 사업 인정 고시로 인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설정되고 토지 물건 조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는 이에 근거해서 사업 인정 이후에 토지 출입권에 대해서는 허가 절차 없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 인정 고시 전에 사업의 준비를 위해 타토출하는 경우는 시장 등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장애물 제거 및 시굴권의 유무. 그래서 사업의 준비를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타인 토지에 출입 조사하고 토지를 파는 거라든지 시추, 이에 수반하는 장애물 제거, 부득이한 경우에 소유자 동의를 얻거나 점유자 동의를 얻거나 시장 등의 허가를 얻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인정 고시 후에 타토출에는 장애물 제거나 시굴권, 토지 파는 행위 이런 것이 준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쟁송 방법에서 차이점이 잇따르면 전자는 허가의 위법성과 조사 자체의 처분성 인정을 통한 쟁송이 가능하겠고요. 후자의 경우는 조사 행위에 대한 쟁송의 의무는 동일하다 할 것이지만 조사권을 부여하는 사업 인정에 대한 쟁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타토출의 사업 인정 후에 타인 토지 출입권은 사업 인정에 기해서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업 인정을 효력을 없앤다고 하면 뭐 그런 권리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자, 관련 문제 관련돼서요. 절차 간소화의 취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업인정 고시 후에는 별도의 시장 등의 허가 없이 타토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는 이제 사업인정에 의해서 해당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 확인되었고 사업인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수용 또는 사용할 수용권이 이제 부여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측량 조사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고 또 조사권의 내용이 장애물 제거라든지 토지 시굴 등에 의한 형상 변경이 요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인정 후에는 이러한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사업 인정 후에 측량 조사 시에는 사업 인정 전과는 달리 시장 등의 허가를 거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물건 조사권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등이 이제 사업에 반대해서 토지물건 조사권의 행사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 벌칙 규정 이외에 실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치행정 원리상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력으로 출입을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경우 공익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을 위해서 입법적으로 토지보상법의 항공 측량, 인근 지역에서의 측량, 도면 이용, 최근에는 이제 드론을 이용한 측량, 뭐 조사 이런 것들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제도가 좀 더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도로 이제 약식 절차에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통 절차에서 우리가 사조 협제, 사업 인정, 토지물건 조사성 협의 재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러한 소정의 보통 절차를 거칠 어떤 시간이 없거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제 약식 절차인데요. 토지보상법 제38조와 39조에서 공용 사용에 한해서 약식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고요. 보통 절차에 의해서 피침해제 침해가 더욱 크므로 엄격한 절차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토지보상법상 약식 절차는요. 천재지변 시 토지사용 38조 규정입니다. 토지보상법.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은 법 제39조입니다. 재개를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현저히 지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과 관할 토지 수용의 허가를 통해 토지를 사용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제도의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38조, 39조의 경우에 이게 일부 절차를 생략해서 약식 절차에 관한 제도를 이제 마련하고 있고요. 사용 기간은 6개월 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6개월 초과하는 경우는 이제 보통 절차를 거쳐야 되겠고요. 허가권자는 이제 앞에 천재지변은 시장 등 뒤에 시급을 요하는 것은 이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토지 소유자 등이 점유자에게 통제해야 되고요. 자, 효과 관련돼서는 이제 공용 사용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공용 사용에 대한 목적물에 대한 공용 사용권의 취득 및 권리의 제한, 이제 반환 및 원상의 의무, 토지 물건의 인도 등, 그 다음에 대행, 대집행, 손실보상 청구권 효과가 발생합니다. 허가에 대해서는 불복으로는요, 38조, 39조 허가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용 사용권이나 새로운 국법상의 권리를 탕진시키는 이제 특허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절차의 차이점으로 보면요. 자, 허가권자 관련돼서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이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39조는 사업 인정 후 협의 불능 시에 재결 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재결 신청을 전제로 해서 관할 토지 수용원에서 허가를 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토지 수용원에 즉시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담보 제공 여부가 있는데요. 38조 약식 절차는 천재지변은 담보 제공 의무가 없지만 39조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 보상금 결정 절차에 있어서는요, 천재지변 시에는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은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불성립되면 관할 토지 시행에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요. 자,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 성격상 보상 협의가 요구되지 않고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보상 청구했을 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담보 제공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으로는 38조 천재지변 시 토지 사용은 보상 재결에 대해서 관할 토지시행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가지고요. 재결에 대한 불복하면 되겠고, 39조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은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금 또는 담보물의 환가액이 과소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관계인은 징액보상금의 지급을 사업시행자에게 공법상 당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렇게 법리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약식 절차는 뭐예요? 피침해자 입장에서는 사후보상의 성격을 갖고 정식 절차에 비해서 그 침해 정도가 더욱 큰 공용 사용에만 허용되고 그 기간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 절차의 요건, 사전 통지, 사용기간의 제한 및 손실보상 등 피침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좀 더 강화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 소유자 등이 사업 시행자의 토지 사용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다 하지라도 소송 기간이 토지 사용 기간보다 길어 협의 소익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 했을 때는 집행정지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그 약식 절차에 관련된 비교였죠. 사업인정 전후 타토출, 그 다음에 약식 절차에 관련된 비교 관련된 쟁점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때 감정평가사 꼭 합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